예, 안녕하세요. 어제하고 그제하고 고향에 총동문회가 있었습니다. 100주년 기념 행사를 이틀간을 진행을 했는데요. 인원은 한 2,000명 가량 동문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대한 행사를 치렀었죠. 행사를 마치고 저는 회사 다니면서 취직하고 고향에서 귀농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이 귀농에 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정선군 인계면 성길이라고 합니다. 그 앞 전면에 보이는 곳이 이제 시내고요. 이쪽에는 이제 뭐 마을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만은 인계면 시내가 다 보이는 곳에 친구들이 집을 새로 지어 가지고 이런저런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 집이 지금 친구가 새로 지어 놓은 집입니다. 주변을 한번 두루두루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인계면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잡았습니다. 사과 농사도 짓고 뭐 이 특산물 농작물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감에 대해서도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산을 쓰고 있는데 비가 와서 안개가 자욱합니다. 시내가 아주 경관으로서는 아주 좋은 배경이네요. 새로 진 집인데요. 집이 이렇게 깔끔하게 아름답게 집을 지어 놨습니다. 저 위에는 뭐 옥상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는 꽃들도 뭐 채송화라든가 꽃들도 손이 많이 갈 텐데 이 꽃들도 아름답게 심었고요. 여기 잔디밭도 지금 조그만하게 가꾸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집이 이래 보면 두 채가 나란히 있는데요. 귀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준 집이고, 여기 옆에 나란히 있는 친구도 같은 동창입니다. 동창인데 마당에 이 잔디를 이렇게 예쁘게 깔아 놓고 조그마한 정자도 세워 놓고요. 뭐 이렇게 그네 의자도 있네요. 그네 의자도 이거 그네 의자도 잘 만들어 놨는데요. 밀어 볼까요? 아주 멋진 곳에서 시내를 바라다 보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멋지게 해놨네요. 테이블도 마당에다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보면은 정자입니다. 정자인데 돈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요.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원하게 이제 시내를 바라다 보면서 친구들이랑 뭐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멋있습니다. 이렇게 또 태양열, 이거는 태양열인데요. 태양열 시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에는 테이블도 놓여 있습니다. 이게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아름답게 지어 놨습니다. 이쪽이랑 두 채 나란히 이렇게 두 채를 벽 하나 사이로 지어 놨네요. 진짜 부럽네요. 저는 서울 삽니다만 친구들이 귀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아름답게 지어 놓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좀 부러운 마음도 있네요. 그리고 이 뒤로도 뒤로는 이렇게 산들이 있고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 안개도 좀 자욱하고 그렇습니다. 요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바깥에 베란다 쪽에는 이 화분도 있고요. 쥐고 있고. 이건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뭐 퇴직하면 다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뭐 집도 잘 지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어떻게 집을 지었고 어떻게 해놨는지 해놓고 저도 우리 친구 집에는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재수 씨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친구가 퇴직 후 네. 귀농으로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그 사는 친구입니다. 아, 이제 집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아, 예, 집 진짜 멋있게 돈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이렇습니다. 집을 이렇게 지어놨고요. 방도 여러 개인 것 같아요. 하나, 방도 하나, 둘, 세 칸 있는 것 같고요. 세 칸으로 해놓고 거실도 넓어요. 아, 여기서 또 뭐 앞에 베란다 쪽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이 친구가 음악을 하는 친구라서요. 아, 여기 밴드 시설이 거실에 되어 있네요. 동호회 활동하면서 취미로 이렇게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저는 뭐 이 솜씨를 봤습니다만은 조금 있다가 한번 살짝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제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방까지는 보여드릴 수 없고요. 주방 쪽인 것 같은데요. 주방도 이렇게 멋있게 고품격적으로 주방을 시설을 꾸며놨네요. 저도 이게 서울에서 아직 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을 못했는데 저도 퇴직을 하면 이렇게 해놓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렇게 새로 집을 져서 이렇게 귀농을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여기는 이제 또 비가 오기 위해서 바깥에 또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비 올 때는 또 여기서 뭐 음료수나 차나 이런 거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수씨. 아니에요, 누나예요. 아, 누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예, 누님이시군요. 예, 이렇습니다, 여기. 뭐, 세탁기도 2대씩이나 돼 있고, 이 친구가 여기는 이제 집이고요. 가정이. 아, 예, 안녕하세요, 제수씨. 아, 예,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세요. 예. 아, 예, 이거 이제, 네. 내실 한번 살짝 볼까? 이게 내 보금자리 이거 내실인데, 내실을 내가 안 보려고 그랬는데, 내실도 보여주네요. 어우, 침대도 있고요. 아주 아담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물창고를 한번 볼까? 보물 또 뭐 있었나? 보물창고 한번 봅시다. 이게 보물창고인가? 아닌데? 어디야? 자, 피리들만을 활용을 해서 저 위에가 창고에 창고. 사다리 그거 하나 멋있네. 아, 이 사다리나 이렇게 또 쫙 하는 것도 지금 처음 보네. 안테나 사다리라고. 야, 이 밑에 밀리는 거 아니야? 밀리는 거예요. 사다리가 이렇게 밀릴 것만 같은데 안 밀린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올라가 보면 저 위에가 지금 이걸 사다리를 피는 이유는 저 위에가 이제 보물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공단분이 쳐들어오면 영화 보여야 되나? 그 뭐 핵포탄이 터져도 거기만 들어가면 괜찮은 거야. 한번 보자. 형님은 안 되는데. 방이 하나만 생기면 안 보이는데. 아니 거기 창고예요. 여기 무섭다, 무서워. 이거 발바닥에. 야, 이거는 2층에 이게 비밀 창고인데, 이거 뭐, 다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락인가? 이게? 다락 창고. 다락 창고인데, 뭐, 여러 가지, 뭐, 보물 창고라서 나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줄 알았더니만은, 기준품이 이렇게 또 이렇게 다락에다가 아늑하게, 이렇게, 따로 또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놨네요. 내가 이 시골 올라가야 돼. 그러게, 씻고 올라가야 돼. 안 그러면 발바닥이 아프네. 어우, 씨. 내가 올라갈 때는 항상 씻고 올라가. 그러게, 이제 다 신었어. 치워도 돼. 여기 이제 저 안에 뒤에 여 안에는 이제 됐지? 더 보여줄 거 없지? 이게, 낭만적이, 우리 이제 이 사진이, 이 아드님 사진인가? 본인 사진이구만. 이게 언제적 사진이에요? 이거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차 한잔 드릴까? 커피? 커피 좋죠.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래, 이제 친구,
집이 이제 이쪽 친구와 사이좋게 나란히 집을 졌는데요. 요 담벼락 하나 차이입니다. 요 담벼락 길로 이렇게 차갈도 깔아져 있는데 요 길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친구가 취미가 아주 대단합니다. 훌륭한 친구인데요. 여기 뒤에다가 별도로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음악실을 따로 지어놨습니다. 열린 음악실이라고 뭐 하루 일하고 피로를 풀기 위해서 뭐 노래를 할 수 있는 이 악기나 음향이나 이런 시설을 해놓은 집입니다. 친구들도 여기 많이 찾아오고요. 그러면 여기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 들어가는 문이고요. 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게 뭐 음악실이라고 이 비싼 이 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시골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집을 많이 비워야 되니까 이중으로 이 문을 이렇게 해놨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이게 음악실이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 이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 활동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뭐 이 트로피나 각종 상장들은 많이 휩쓸었네요. 뭐 거의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쭉 볼까요? 이렇게 그냥 잘 해놨는데요. 이건 뭐 이게 취미생활이라기보다는 이게 전문 음악인들이네요. 이거 프로급 수준으로 시설을 해놓은 것 같아요. 드럼이고요. 노래방 기기, 앰프도 있고요. 드럼도 있고. 이것도 뭐 있네요. 이거는 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봉고입니다. 봉고. 봉고. 봉고라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죠. 이제 시범으로 보여준 건데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어쨌든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실내 거실에도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악실에도 이렇게 멋있게 설치를 해놓고 또 친구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또 와서 같이 또 흥을 내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지금 보니까 뭐가 또 하나 보이는데 이거 색소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색소폰. 색소폰도 진짜 불어요.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데 색소폰도 있습니다. 그럼 앰프 기기 그냥 조정하는 거고요. 이건 뭐 프로급 수준입니다. 요거는 전자 드럼이라고 드럼을 주로 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드럼으로 시설을 해놓고 있네요. 악기는 뭐 이게 뭐더라 이게 생각이 어디요? 아코디어. 아코디어. 장신용입니다. 이거 아코디어인데 이것도 지금도 이게 많이 뭐 공연 같은 데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아코디어도 있네요. 이건 전자 올겐 같아요. 그거는 이제 와이프가 전자음반. 이거 부부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음악 취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부는 이렇습니다. 여기 방음 장치로 이렇게 다 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뭐 진짜 뭐 곤두박질을 쳐도 바깥에서는 소음이 잘 안 들릴 것 같습니다. 이 방음 장치가 이렇게 다 돼 있어서 찍어야지. 이게 불을 끄고 조명을 켜면 이 조명 시설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노래방 시설로 조명도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여기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컴컴한 곳에 조명 시설이 이렇게 잘 해놨네요. 부럽습니다. 이게 뭐 이 음악에 취미가 없으면 저도 음악 영상을 편집을 했던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취미가 없으면 이렇게 설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끄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동문회가 있었습니다. 100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는데요. 한 2,000명 가량 모여서 치르고 친구들이 회사를 뭐 30년, 40년 이렇게 다니다가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이 귀농을 하기 위해서 시골의 고향 쪽으로 와가지고 아름답게 집을 지어놓고 여유롭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얘기를 들어서 오늘 이 귀농에 관한 얘기와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사는 내용에 관해서 얘기를 좀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인생열차 전진서 TV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개인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전진서 TV의 진행자이신 전진우 친구의 동창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임계면 송계리에서만 살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귀농 귀촌하고는 별도는 없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은 뭐 어떤 직장 생활을? 제가 정성군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조그만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다가 요즘 인계에서 한참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과 이제 우리 부사라고 하는 사과죠. 부사를 이제 한 1,000평이라 그러죠. 약 3,300평방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400주 가량은 식재를 하고 지금 수확을 잘 키워놨으니까 올해 아마 대풍이 불어서 수확을 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렇죠. 그 1,000평이면 상당히 많은 농사일 것 같은데 그 나무 그루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또 1,000평이면? 인계에서 사과가 지금 약 정성군의 사과 식재 면적이 한 280헥타 정도 되는데 인계면에서만 200헥타 정도 200여 농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규모는 가장 작습니다. 그래. 그래서 1,000평에 뭐 연봉도 나오니까 1,000평에 한 400주 가량 됩니다. 400주 1,000평에 400주면 공부 많이 들어가겠네요. 저 혼자 하기에는 아주 뭐 그냥 규모가 적정하고 바쁘지 않고 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또 다른 말씀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들어보도록 하고 우선 또 옆에 계신 김승아 친구인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또 기농을 하고 있는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서 TV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진서 TV의 전진우 같은 동창으로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계에서 태어나서 청년 시절까지 보내다가 멀리 전라남도 여수에서 직장 생활을 한 34년을 하고 저는 귀촌을 했습니다. 귀농이 아니고 귀촌을 했는데 저는 임계를 떠나기 전부터 나는 은퇴를 하면은 다시 고향에 와서 산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집터도 마련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귀촌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계 오면 고향 친구들도 좀 있고 한 20명 돼요. 고향 친구들이 열심히 쉬지 않게 여기 이게 친구들 이게 각 고향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밑집에서 사는 것도 좀 드문 일인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오게 된 동기도 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아는 사람들이 없다. 멀리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맞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향에 이제 친구들이 많고 특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함영길 친구가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동기를 많이 만들어 줬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고맙고, 우연찮게 또 바로 옆에 집을 같이 짓고 이렇게 의형제 같이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옆에 친구분께서는 우리 이제 이 한형길 친구분께서는 바깥에 나가 본 적도 없고 군에서만 근무하다가 이제 취직하고 이 고향에서 이 일을 귀농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농사를 이어서 짓고 있는 친구인데요. 여기 이제 또 남다른 또 감회나 소감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사실은 상당히 플랜을 잘 짰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고향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전부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다가 집터라든가 이런 걸 보러 다니면서 각자가 이제 하다가 같이 이렇게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집을 나란히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마당에 들어서면서 제일 이제 참 이게 감동됐던 게 뭐 집을 이렇게 멀리 친구들끼리라도 집을 좀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대다수인데 여기 우리 친구분들께서는 이 집을 뭐 담 하나 사이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집을 져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소감을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들이 그 정선하고 인계인데 인계 지역의 이제 면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중에서도 이쪽 성계 사리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이거 개발할 당시에는 우리 주거에 가장 필요한 수도, 전기, 이런 기반 시설이 없었는데 같이 우리 옆에 친구하고 합심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그때 매입할 당시에 6친구가 같이 이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지을 수 있게끔 해서 분할 전기까지 다 해서 그 친구들이 각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6친구라 하면은 이제 차후에 또 이렇게 고향에 오는 친구들이 생기면 그 친구들도 여기다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옆에 있는 우리 김승아 친구가 다시 보충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충 설명 먼저 해주시죠. 네, 이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향에 올 때 또 혼자 오는 것도 또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부지를 이게 1680평 정도 되는 부지를 계약을 해놓고 그 전에도 동창회 때마다 은퇴하고 고향 갈 사람들 요요 모여라 옛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내 외에 이제 5 친구들이 같이 하겠다 해서 이 부지를 만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강원도에 그 시니어 낙원주택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5가구 이상을 짓게 되면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동시에 집을 짓기로 했었습니다. 오는 것은 뭐 자기가 은퇴할 때 오더라도 집은 한꺼번에 같이 짓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짓지 않고 각자 이제 자기가 퇴직하는 날짜, 은퇴를 하는 그런 시기에 와서 집을 짓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선착순으로 은퇴하다 보니까 와 짓게 되는데 옆에 있는 우리 한명길 친구가 집이 밑에 있어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내가 혼자 애로우니까 빨리 와서 옆에 집 지어야만이 나도 이러 와서 집을 짓는다. 그래서 뭐 집을 아직 빨리 짓지 않은 그런 형편인데도 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제 집을 빨리 짓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친구는 앞으로 내년 그다음에 5년 이게 점차적으로 와서 각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고 이제 살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간에 이렇게 모여서 한 곳에다 집을 지어놓고 살게 노후를 보내겠다는 이 생각은 참 이게 좀 특이한 생각 같은데 세계적으로에서도 유일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친구들끼리 나란히 집을 져놓고 노후를 지으면 진짜 행복하겠죠. 또 즐거움도 있을 거고 참 획기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귀농을 이제 하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뭐 퇴직을 하고 나도 귀농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귀농을 해야 될지 시작할 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방법을 몰라서. 그러면 이 그 귀농에 관해서 지금 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친구들인데 그럼 그 귀농에 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회원 여러분, 또 귀농과 귀촌을 꿈꾸고 있는 회원들인데 제가 먼저 귀촌을 한 선배라고 여러분에게 잠깐 그 과정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저희들이 이래 보면은 그냥 귀촌, 귀농 한상에 젖어서 도시생활 하다가 그렇죠. 와서 하다가 트러블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웃 간에도 또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왔다가. 와서 처음에는 뭐 1년, 2년, 3년은 뭐 좋다고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문화생활이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식상해져 갖고 다시 집을 놔두고 도시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빈집들이 그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있는 빈집들이 여기저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귀촌 귀농을 하려면은 내가 마음의 준비도 있어야 되고 일단 내가 귀촌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일단은 내가 귀촌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내가 가서 뭘 먹고 노후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그런 생활을 미리 계획서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내가 농사를 가서 대농을 짓든 뭐 부모님 물려준 땅을 갖고 농사를 짓든 하면은 농사에 대한 일단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귀촌 나는 농사를 짓 줄 모르니까 가서 시골 생활이 좋으니까 귀촌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내 노후 대책 준비를 미리 회사 생활을 하든 어떤 경영을 하든 간에 그 노후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산을 항상 계속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귀촌을 했을 때 내가 경제생활에 어떤 불편함이 없을 때는 귀촌이고 경제생활에 대한 어떤 뭐 준비가 안 됐다면 귀농이거든요. 와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농산물에서 생산된 것을 또 그런 걸 팔고 이래서 생활을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귀촌이니까 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귀촌 귀농자들이 가서 해야 될 그런 교육들이 있어요. 그걸 한 200시간을 제가 나름대로 교육을 받았는데 일단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는 그 지역이 선택되면은 집을 짓기 전에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일단 유대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와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도와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나서도 이제 도시에서 특히 온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은 이 촌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약간 무시하는 그런 태도,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도시한테 여기 이제 시골 말로는 촌꽃들이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오면 일단 경계를 갖게 돼요. 왜? 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와서 사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와서 사나?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한다든가 뭐 어떤 뭐 자기의 시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나가면 뭐 또 이렇게 탈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이 왕따가 되게 동네 사람인데 왕따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좁혀서 말한다면 이제 동네 이웃분들과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걸 일단은 그 화합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귀촌자들이 와서 할 일이었을 때 정말로 그 아주 무력해지고 또 후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한 10년 전부터 취미생활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귀촌을 하게 되면은 취미생활이 없으면은 정말로 귀촌생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네. 잠깐만요. 여기서 이 시점에 취미생활을 따르는데 그 취미생활은 뭐 이제 본인이 아까 뭐 아직은 설명을 안 했으니까 음악에 대해서 좀 이제 뭐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음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취미생활 꼭 한 가지만 갖고 있다고 보다도 한 가지 갖고 하다 보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되고 내 혼자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다 보면은 이게 지루해지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취미생활이 이제 특히 이제 운동 같은 것들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테니스 회원들하고도 어울리고 또 골프 회원들하고 어울리고 또 발이 넓네요. 네, 음악을 하다 보면은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계시네. 음악의 악기를 다룬 사람들하고 같이 또 올려서 뭐 합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존 생활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취미 생활이 있다 보니까 너무 바쁩니다. 놀기에 바쁘고 취미 생활을 즐기기에도 바쁘고 또 이제 뭐 드럼을 제가 음악을 하는데 드럼을 한 10년 전부터 드럼을 배웠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요 지자체에서 또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또 드럼반을 개설해서 우리 주민들 드럼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 시골 생활에 대한 그 도시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시골 생활에 대해서 적응이 참 안 돼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방법이라든가 와서 이제 냇가에 있으면 물고기도 좀 많이 있어 그런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고 또 다슬기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뭐 갖고 이러면은 참 재미있는 노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웃분들과 이제 중요한 건 말씀 들어보니까 이웃분들과 동네분들과 소통하고 유대관계 잘하고 하합이 최고 우선인 것 같네요. 그러지 못하면 진짜 얼마 못 가서 이 기초 생활을 접을 수도 있다는 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일단은 그 귀농하고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 갈등을 생기는 요인들 같은 경우를 제가 이렇게 보면 지켜보면 원주민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경우가 일단 그 소유권, 토지 소유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매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땅을 사면 내 경계가 어딘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경계에 대해서 이 도시와 달리 시골은 그분들 그 부지로 이게 도시처럼 계획된 도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전부 다 계획도로라든가 국가도로 같은 경우는 다 정부 소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간이도로, 우리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개인들 땅을 사용 승낙을 받아서 부지를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은 자기를 경계 침향을 해서 딱 말뚝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출입을 못하게 하는데 그분은 그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른 분 땅을 밟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땅만 다 찾고 남의 땅은 그냥 자기가 공짜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절대로 오시면은 측량을 해서 내 경계가 어디까지만 아시고 그걸 지금 공용으로 사용한다든가 도로로 들어갔다 이러면은 조금 넓은 아량으로 나도 여기에 공동체 일원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면은 갈등의 요인들을 훨씬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 같은데요. 뭐 이제 집을 긴촌을 하려면은 이제 집을 져야 되니까 집을 짓고 이제 땅을 사고 집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잘 모르고 무작정 내 땅에 대해서 집부터 졌다가 뭐 이렇게 또 낭패가 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취미생활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귀촌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갖고 나가고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오래오래 이 행복한 생활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한 말씀씩 좀 뭐 도움이 되고자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생활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상쾌한 그런 기분도 가질 수 있고 또 새로운 또 사시사철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끼는
그러한 고장입니다. 겨울이면 눈, 가을이면 단풍, 여름이면은 강가의 몇감기, 봄이면은 야생화, 들꽃이 활짝 핀 곳을 안껏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시골이지만은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낭만만 찾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이 인계가 살기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해피한 질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런 그 시골에 보고 싶으시다 이러면은 이 전진서 TV와 연결된 분들한테 잘 이렇게 상의를 해보면은 좋은 부지를 구하셔서 나중에 남은 여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일단 그 지역분들한테 협조, 자문을 좀 구해서 이제 출발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네요. 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골은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60대 돼서 기농기촌을 하신다든가 젊었을 때 오시면은 일단 동네 주변 어른들인데 항상 볼 때마다 인사도 안 하고 시골에는 인사를 안 하면 상당히 시건방지게 보이니까 하여튼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지나가면서 들려서 뭐 내가 뭔가는 좀 봉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뭐 전기가 뭐 고장나고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손을 좀 봐줬습니다. 약간 봉사 정신으로 한다면 아주 행복한 그 마을에 뭐 반장도 될 수 있고 나중에 이장도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봉사 정신과 또 노인네들이 이제 인사 잘하는 그런 예의를 갖춘다면은 생활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럼 뭐 이제 봉사라기보다 뭐 내 부모다 생각하고 이웃 어른들을 내 부모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그렇죠. 좀 받들으면서 생활한다 이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합의 잘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게 농번기철에 바쁜 와중에서 이렇게 또 우리 친구들께서 이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마지막으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한번 귀농을 위해서 한번 외쳐볼까요? 즐거운 귀촌을 위하여 화이팅! 멋있게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럼에 대해서 조금만 이 소리만 들리게끔 한번 쳐드리고 앞만 보여드릴게요. 네, 저 색소폰은요 제가 배운 것이 아니고 그냥 소장을 하고 있는데 배우지는 못하고 제가 이상하게 뭐 손가락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앞으로 보고 배우지는 못해도 한번 심심할 때 불고 있습니다.